설탕은 아무리 먹어도 배가 부르지 않고 즉시 지방으로 저장되어 문제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민수약사입니다. 오늘은 설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설탕이 안 좋다는 이야기는 너무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설탕이 왜 안 좋은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막연히 안 좋다고 생각하시더라고요. 우리는 어떤 사실이든지 간에 그 이유를 납득하였을 때 그 사실을 정확히 오랫동안 기억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설탕이 왜 안 좋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들어보시고 납득하셔서 설탕을 평생 동안 주의를 하실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두 가지로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설탕은 아무리 먹어도 배가 부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설탕은 흡수되고 나서 뇌로 가지 않기 때문에 인식을 하지 못해서입니다. 제가 이전 영상에서 탄수화물은 레고 블록이라고 생각하시면 된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그래서 설탕은 레고 블록 2개짜리, 그러니까 2당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포도당과 과당이라는 각각의 블록이 연결된 형태인데요. 이 설탕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과당입니다. 우리가 설탕을 먹으면 소장에서 흡수가 됩니다. 소장에서 설탕은 과당과 포도당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각각 포도당과 과당은 간문맥을 통해서 간으로 이동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간은 포도당과 과당을 활용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간은 에너지가 필요하면 들어온 포도당을 사용하고 에너지가 충분한 상태였으면 포도당을 사용하지 않고 혈관 밖으로 내보냅니다. 포도당은 혈관을 타고 이동하여 다른 장기로 가서 에너지를 공급해 주는데요. 뇌와 근육과 같은 장기로 이동하여 에너지를 공급해 줍니다. 이때 포도당은 뇌에 에너지를 공급해 주면서 음식을 먹었다는 것을 인식시켜 주어 포만감을 느끼도록 해줍니다. 반면에 간은 에너지가 충분해도 과당을 내보내는 것이 아니고 지방으로 축적시킵니다. 즉 포도당처럼 간에서 빠져나가 혈관으로 이동하지 않습니다. 혈관을 타고 뇌로 이동하지 않는다는 말이기도 한데요. 우리 몸의 명령기관인 뇌에 전달이 안 되니까 먹어도 먹었다고 인식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몸으로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아이스크림과 콜라가 보통 200~300칼로리 정도 되거든요. 공깃밥 한 공기가 300칼로리 정도니까 비슷합니다. 아이스크림 한 개 혹은 콜라를 먹었을 때의 포만감과 밥 한 공기를 먹었을 때의 포만감은 하늘과 땅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우스갯소리로 우리가 밥배, 디저트배 따로 있다 하면서 밥을 먹고도 달달한 디저트 음식들을 충분히 먹잖아요. 이런 디저트들은 주로 설탕이 많기 때문에 크게 포만감을 느끼지 못해서 따로 또 더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잠깐 정리하자면 과당은 흡수되어서 간에서 일부 지방으로 변환되고 뇌로 이동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몸의 명령기관인 뇌로 가지 못하니 먹어도 먹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포만감을 느끼지 못합니다. 두 번째, 설탕은 바로 지방으로 저장됩니다. 왜냐하면 간은 에너지가 충분해도 과당을 내보내지 않고 지방으로 저장시키기 때문입니다. 과당은 흡수되어 간으로 가면 에너지가 충분해도 일부 과당을 지방으로 변환시킵니다. 그런데 설탕처럼 간에 과당을 급속도로 공급해주면 지방 입자가 굉장히 많아지는데요. 지방이 많아지다 보니 지방이 있어야 할 곳에 가지 않고 엉뚱한 곳에 가서 축적이 됩니다. 이렇게 엉뚱한 곳에 가서 축적된 지방을 이소성 지방이라고 하는데요. 이 이소성 지방을 꼭 기억해 주세요. 이소성 지방은 정말 해롭습니다. 간이나 근육, 췌장 이런 곳에는 지방이 많이 쌓이면 안 되는데 이런 곳에 지방이 축적될 수 있습니다. 이런 지방을 바로 이소성 지방이라고 부릅니다. 이소성 지방이 생겨버리면 원래의 정상적인 기능을 잘 못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간에 이소성 지방이 축적되면 인슐린 저항성이 생깁니다. 만약에 간이 당을 너무 많이 만들어내면 인슐린이 작용해서 당을 그만 만들어내도록 하는데요. 그런데 인슐린 저항성이 생겨버린 간은 인슐린이 와도 무시하고 계속해서 당을 만들어냅니다. 공복혈당이 올라가게 되겠죠. 그래서 공복혈당이 높은 분들은 보통 간에 이소성 지방이 축적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분들은 허리 둘레를 줄여야 공복혈당이 내려가게 되겠죠. 그래서 과당은 우리 몸이 에너지가 많건 적건 지방으로 잘 전환되고 잘 전환되는 만큼 우리를 살찌게 합니다.
살찌는 것뿐만 아니라 엉뚱한 곳에 지방이 쌓이는 이소성 지방까지 만들어내기 때문에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총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설탕은 아무리 먹어도 배가 부르지 않습니다. 설탕의 과당은 뇌로 가지 않기 때문에 우리 뇌가 인식하지 못해서 포만감을 느끼지 못해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설탕은 바로 지방으로 저장됩니다. 간은 에너지가 충분해도 과당을 분해하여 지방으로 만듭니다. 특히 과당을 많이 먹으면 지방이 많이 만들어지고, 지방이 많이 만들어진 만큼 엉뚱한 곳에도 지방이 축적되어 이소성 지방이라는 것이 생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소성 지방이 굉장히 해롭기 때문에 꼭 기억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설탕이 안 좋은 두 가지 이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설탕은 이런 정확한 기전을 통해서 우리 몸을 해롭게 만듭니다. 오늘 납득이 되셨나요? 한 번이라도 제대로 이해하고 납득하시게 된다면 설탕이 들어간 음료와 음식들을 멀리하게 되실 겁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요새 댓글을 읽어보니까 당뇨뿐만 아니라 다양한 건강 지식을 물어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당뇨에 대한 지식도 계속해서 알려드리고 다른 이야기도 조금씩 해보려고 합니다. 커뮤니티에 설문조사를 올려놓을 예정인데요. 관심 있는 부분에 투표를 해주시면 제가 참고해서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채널 이름을 제가 민수약사로 바꾸려고 합니다. 언제부턴가 여러분들께서 제 이름으로 저를 불러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앞으로 민수약사라고 불러주시면 되고요. 이름으로 불러주시는 만큼 부끄럽지 않게 더 노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본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